서정엽 시장 권한대행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권한대행입니다. 예. 이제, 고 박원순 전 시장 유고 뒤에 6개월째 지금 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계신데. 네네. 먼저 청취자와 또 이 국민 여러분께 그간의 소회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우리 BBS 청취자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정말 작년 한 해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모든 분들 이렇게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도 지금 계속 겪어오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7월에 말씀하신 대로 고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유고되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서울시장이라는 역할을 대신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또 이렇게 부담이 컸지만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운명이라면 하여튼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렇게 달려온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모든 분들이 하여튼 지난 한 해는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 고난의 한 해인데 정말 많이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가 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모든 분들이 좀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서울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이제 코로나19 극복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방역 당국은 이제 감소 추세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수도권은 2.5단계 유지되고 있고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입니다. 이제 어제도 서울 같은 경우는 신규 확진자가 264명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하고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또 시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셨고요. 아주 소폭 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저희들이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한테 이렇게 전염을 시키느냐 하는 건데 그게 저희들이 한 1.2가 좀 넘었었는데 지난주에는 0.9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까운 숫자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상황 자체는 아직 좀 들쭉날쭉한 상황이고요. 정말 좀 확실하게 이렇게 감소세로 꺾였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서 걱정이 많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전염되는 상황이 보면은 이전하고 다르게 이제 가족, 친구, 친척, 지인 이렇게 해서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감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차단하자고 해서 이제 작년 말부터 임시 선별 검사소를 하고 시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검사해 주십사 하고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거든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집에 한 사람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족 중에 한 분, 특히 그 중에서 외부 활동이 좀 많은 구성원이 대표로 검사를 받으시고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안전한지 좀 점검하는 그런 기회로 좀 삼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게 좀 꼭 한번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가족 중에 한 분이 좀 이 선별 검사소에서 자진해서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런 임시선별 검사소를 하면서 지금 서울만 해도 1,000명이 넘는 그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효과가 높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17일까지 지금 2주 연장해서 운영하니까 많은 분들이 꼭 임시선별 검사소 방문하셔서 검사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임시선별 검사소에 가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바로 금방 받을 수가 있나요? 예, 기다릴 시간은 길지 않을 테고요. 또 특히 이제 휴대폰 번호만 제출하면은 모든 분들이 무료로 바로 검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위치만 좀 확인하시고 댁 가까운 데서 직장이나 댁 가까운 데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좀 집단 감염의 이제 근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곳이 이제 요양병원 또 구치소잖아요. 예. 좀 늑장 검사한 게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떠세요? 예. 일단 방역 당국으로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아마 시민들의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근데 동부구치소라는 데가 이제 다른 장소보다는 좀 이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 형태고 저희들이 소위 3밀이라 그러는데 이제 밀접, 밀폐, 밀집 네. 이런 3밀의
그 대표적인 시설이고 또 환기 구조도 좋지 않고요. 또 안에서 뭐 수감자들 사이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수용 공간도 부족하고 이래서 좀 피해가 확산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법무부 또 질병관리청 송파구와 이렇게 동부구치소 합동 대응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회의하면서 공동 대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피해는 최소화하고 조기에 종식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며칠 전부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헬스장 업주들이 많이 이제 반발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영업 제한 조치에 네. 대한 좀 형평성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방역 당국은 일단은 뭐 17일까지 2주간은 네. 계속 이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뭐 서울시에서는 따로 뭐 준비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에 예. 이제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 대표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 분들과 저희들도 대화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대화에서 나온 내용들은 중대본하고 또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만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계속 이제 저희들이 그 온라인 사이트에는 저희 이제 서울시 직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고요. 예. 뭐 오늘 내일 중에 또 한번 이렇게 대표들 다시 만나서 말씀들 들을 그런 계획입니다.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워낙 찾아보도록 크죠. 하겠습니다.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워낙 크고 참 어떻게 보면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또 이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좀 방역 당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만나주시는 것만으로도 또 큰 힘이 될 것 같은. 예. 그리고 뭐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듣고 저희들이 수칙은 이렇게 뭐 늘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도 좀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걱정이 새해 들어 역시 경제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경제 회복 또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도 세워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이제 뭐 크게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또 해줘야 되지만 서울시는 또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지금 챙기고 있고요. 우선 이제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한 40조 조금 더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좀 60%를 좀 조기 집행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저희들 조기 집행하는 예산액이 우리 경기 회복에 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자리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간접적인 일자리에선 39만 3천 개 정도를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상량하면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좀 이번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긴급 자금 지원을 지금 8천억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3조 5천억 규모의 보증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여튼 좀 빨리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말에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집합금지 명령이나 제한 조치에 포함된 16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해서 금년 초에 바로 대응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보니까 벌써 1월 5일 날 한 1천 건 가까이 접수가 이루어졌고요. 네. 뭐 첫날만 해도 59건에 17억 정도가 지금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권한대행께서 이제 어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신년 간담회를 여셨는데 네. 거기서 강조했던 게 이제 방역, 또 민생, 또 미래 투자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제 민생에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예. 이 광화문 광장 얘기 좀 여쭐게요. 예.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이제 10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이제 처음부터 좀 많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건 뭐 예정대로 계속 추진이 되는 거죠?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계획대로 지금 그냥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예. 사실은 이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은 이미 한 4년 동안 우리 시민들 또 전문가분들 시민단체들과 계속 논의한 그런 결과물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작년 9월에는 이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또 의견을 들어보자 그래서 여러 달 동안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다시 듣고 해서 2월에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걸 한번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사실은 시민들과 소통한 결과 또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이제 쭉 행정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획대로 지금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네. 예. 서울의 이제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야당 구청장이 이제 서초구청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초구에서 이제 재산세를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고요. 근데 대법원이 최근에 이제 서울시의 재산세 감경 조치를 좀 중단해달라 이런 서울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일단 무슨 본안 판결은 남았기 때문에요. 네. 뭐 본안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초구가 그런 뭐 어떤 이런 코로나 시대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자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재산세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법령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 경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서울이 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굉장히 지역 간의 이 재산세 규모라든지 이런 것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가 함께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던 거고요. 하여튼 뭐 좀 사법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모두에도 말씀하지 않드렸군요. 예. 네네. 그 정인이 사건이 많은 분들한테 이 슬픔과 공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그런 방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서울시 차원에서도 어떻게 좀 대책이라든가 좀 새로운 이 보완 방안 같은 게 좀 준비되고 있나요? 예, 정말 뭐 모든 국민들이 그러시겠지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비통하고 좀 비참한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아마도 이런 학대 위험에 노출되는 아이들 수도 더 늘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도 뭐 그동안 여러 가지 해오긴 했었습니다. 위기아동을 집중 점검하고 또 이 아동학대 신고된 아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또 이렇게 방임 사례라고 판단되면은 그 모니터링을 하는데 이 주기도 단축해왔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인이 사태가 일어났던 걸로 보면 저희들도 역시 부족한 면이 아직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시스템을 전체로 한번 다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25개 전 자치구의 아동학대 좀 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또 지금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좀 개선하고 해서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 서울시의 성평등 문제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높잖아요. 예.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 12월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여성 단체 등 전문가분들 모시고 여러 달 이제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안에 이제 서울시 내부적으로 좀 구조적인 문제나 조직 문화나 이런 부분에 좀 진단을 해서 대책들을 만들어서 일단 발표를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뭐 한 번 대책으로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조직 문화라는 게 계속 또 변화도 있고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 해가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만간 아마 인권위에서 또 조사 결과가 나올 거를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인권위 조사 결과도 반영해서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좀 만들어 가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만든 내용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해 주셨던 부분들을 담았는데요. 이제 뭐 피해자 중심의 저희들이 안에 내부 처리 절차를 같은 것도 다시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체장이 그 사건의 대상일 때 처리 절차도 좀 갖추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의 어떤 기능이나 구조 개선 문제, 또 고위직의 뭐 성인지 특별 교육들 문제, 이런 것들은 일단 저희들이 특별 대책에 담아서 시행을 우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예. 이 석 달 동안 아무래도 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시장 권한 대행으로서 이
공정한 선거 관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뭐 제가 권한 대행으로서 해야 될 남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정말 깨끗하고 엄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서울시 조직 공직기강 좀 철저히 확립하고요. 서울시 모든 공무원이 이제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끝으로 예. 새해 소망 뭐 당연히 뭐 코로나 극복을 얘기하실 것 같지만 예, 새해 소망과 목표 좀 짧게 담아 주시죠. 예, 뭐 진행자 말씀대로 같은 말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2020년은 정말 힘겨운 한 해 보내셨고요. 그나마 이제 이만큼이라도 좀 버텨오고 견뎌올 수 있었던 거는 국민 여러분들 모든 분들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은 이기는 겨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이기는 위기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2020년이 위기였다면 2021년은 정말 그 지난 한 해의 고통을 완전히 회복하고 더 크게 도약하는 좀 반전의 해를 만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또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었습니다.